강아지에게 안 돼라고 소리쳐 본 적 있으시다면 주목해주세요. 그 이유는 간식을 먹고 있는 둥이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문득 우리 둥이는 나랑 사는 게 진짜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 산책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챙겨주고는 있지만 강아지의 삶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정말 강아지가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반려인의 89%가 내 강아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단 30%만이 강아지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을 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반려동물 심리학과 행동학 관련 책도 보고 해외 유튜브 영상까지 싹 뒤져가면서 얻은 강아지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봤어요. 오늘 알려드리는 초간단한 6가지 방법만 실천한다면 그 다음부턴 자동으로 반려견을 위해서 뭘 해야 할지 딱 감이 올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강아지에게 안 돼라고 하지 마세요. 강아지가 신발을 물고 있을 때 안 돼라고 소리쳐 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사실 강아지는 안 돼라는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반려견 행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훈련을 받은 강아지는 긍정적인 훈련을 받은 강아지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3배 더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돼라고 강하게 말하기보다는 강아지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요. 예를 들어 충전기 선을 물었을 때 안 돼, 이리 줘 라는 말 대신에 이거 물자, 이거 갖고 놀자 라고 하면서 장난감으로 대체해 주는 거죠. 또 강아지가 침대에 올라갔을 때 침대에서 내려와 대신에 이리 와 여기 앉아 라고 부드럽게 행동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해요.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훈련 방식이 단순히 행동 교정이 아니라 사람과 강아지의 관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복종을 강요하는 훈련보다 보상을 기반으로 하는 훈련을 한다면 강아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행동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보호자와의 유대감도 더 깊어지고 스트레스도 덜 받게 돼요. 결국 안 돼라고 단순히 금지하는 것보다 강아지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을 유도하고 잘했을 때 칭찬이나 간식으로 보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거죠.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강아지는 더 즐겁게 배우고 삶의 질도 확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덤으로 보호자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 강아지의 삶의 질을 올려줄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다른 강아지와의 교류를 늘리는 것인데요. 사회성이 부족한 강아지들은 공격성이나 불안 증세를 보일 확률이 70%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강아지는 원래 무리 생활을 하면서 성장하는 동물이라 다른 강아지들과 교류를 하면서 자신감을 기르고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강아지와 만나게 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친화적인 강아지들과 짧게 교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산책 중에 다른 강아지와 가볍게 냄새를 맡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사회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봤을 때 도망가거나 얼어붙는다면 이 사회화를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처럼 모든 강아지가 처음부터 다른 강아지들과 잘 어울리는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억지로 어울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강아지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사회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만약 강아지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렵다면 소규모 플레이데이를 만들어주거나 강아지 친구가 있는 산책 루트를 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강아지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강아지는 규칙적인 일상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점심시간이 매일 들쭉날쭉하면 어떨까요? 하루가 불규칙해지고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는 하루 일정이 예측 가능할 때 훨씬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요. 수의학 행동 저널을 보면 일정한 생활 패턴을 가진 강아지는 그렇지 않은 강아지보다 불안장애 발생률이 40%나 낮다고 해요. 특히 유기견이나 구조된 강아지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일관된 생활 패턴을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강아지에게 규칙적인 루틴이 왜 중요할까요? 그건 강아지가 본능적으로 반복적인 패턴을 따르는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야생에서 강아지들은 항상 같은 시간에 사냥하고 휴식을 취했는데요. 그래서 현대의 반려견들도 생활 패턴이 일정할수록 더 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일상이 예측 가능하면 불안이 줄어들어서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반대로 생활 패턴이 들쭉날쭉하면 오늘 언제 나가지? 밥은 언제 주지? 이런 생각에 계속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루틴이 훈련 효과를 높여주는데요. 강아지는 반복 학습을 해서 행동을 익히기 때문에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주면 스스로 그 시간에 배가 고파지고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면 아 이제 나갈 시간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준비한다고 해요. 그러니 규칙적인 일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꼭 이것만은 해주세요. 첫째, 밥 시간과 산책 시간을 정해두기. 가능한 매일 비슷한 시간에 밥을 주고 산책을 나가주세요. 둘째, 취침 루틴 만들기.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강아지가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셋째, 귀 관리와 위생 루틴 챙기기. 강아지의 귀는 구조상 습기가 차기 쉽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세정해주세요. 넷째, 하루 일정한 시간은 놀이 시간으로 정해서 교감해주세요. 보호자와 놀이 시간이 정해진다면 강아지도 기대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물론 보호자님의 일정이 매일 똑같을 순 없다는 건 알아요. 너무 완벽하게 맞추려고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인 시간대만 유지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강아지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주세요. 강아지도 사람처럼 같은 장난감만 주면 금방 질려한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장난감을 받은 개들은 도파민이 증가해 더 즐겁고 활발한 행동을 보인다고 해요. 장난감은 단순한 놀이도구가 아니라 두뇌 활동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매번 새로운 장난감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사용하지 않은 장난감은 몇 주간 치웠다가 다시 꺼내서 놀아주세요. 이렇게 여러 장난감을 돌아가면서 사용하면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또 장난감을 숨겨서 강아지가 찾을 수 있는 보물찾기 놀이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두뇌가 발달하고 자극을 받아서 더 재밌게 즐길 수가 있어요. 비슷한 장난감 말고 다양한 재질이나 형태의 장난감을 준비해주세요. 그럼 강아지가 더 다양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해주면 항상 새 장난감을 사주지 않고도 강아지의 흥미와 두뇌 활동을 유지시켜줄 수 있어요. 강아지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다섯 번째 방법은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강아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싫어한다고 하죠. 하지만 종종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하루 종일 보호자님과 붙어 지낸다면 분리불안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강아지는 사회적 동물이라 사람처럼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기도 하는데요. 그때 보호자가 계속 말을 걸거나 만진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강아지가 쉴 땐 방해하지 않고 원할 때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혼자 두면 오히려 강아지가 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까 하고 걱정되시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건강하게 배운다면 보호자가 없을 때도 불안해하지 않고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혼자 있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강아지가 스스로 쉬고 싶어 할 때는 그 시간을 꼭 존중해 주시고 반려견이 보호자를 찾을 때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책할 때 냄새 맡는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강아지에게는 냄새 맡는 시간이 정신 건강에 꼭 필요한 활동인데요.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자유롭게 냄새를 맡으며 산책한 강아지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더 차분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강아지는 후각을 통해 세상을 탐색하는 동물이거든요. 산책 중에 보호자가 끌고 가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0분 이상은 강아지가 자유롭게 냄새를 맡도록 해주세요. 매번 같은 코스 말고 새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산책 코스를 조금씩 바꿔주는 것도 좋아요. 또 강아지는 단순히 보호자에게 끌려가기보단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산책할 때 강아지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몇 분이라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보호자님의 적절한 가이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산책할 때 강아지가 천천히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좀 더 기다려 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강아지의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강아지의 삶의 질을 높이는 6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서 우리 강아지가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정보로 준비해 올 테니까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